당대 최고의 미녀의 대명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인데요. 네.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7명인가 8명의 왕자가 동시에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나는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는다. 대신 누구나 나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빛나는 배세불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불자, 얘가 예고해 주신 대로 안바팔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네. 미남 미녀 이야기 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안바팔리도 굉장한 미녀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이제 당대 최고의 미녀의 대명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인데요. 또 늘 이런 흥미진진한 인물에게 꼭 따라다니듯이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모님을 몰라요. 부모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이 망고나무 정원에 버려진 이제 갓난아기 때 버려진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아였는데 이 망고나무를 이 정원을 손질하고 있는 이 정원사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딸로 삼고 이제 길렀다고 합니다. 이 안바팔리는 우리 빈비사라 왕과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연인이었지요. 짧은 연인. 짧은데 또 아들까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20세기적인 연애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안바팔리가 이 안바팔리라는 이름 자체에도 이제 망고나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망고나무 밑에서 있었고 망고나무 정원에 버려졌다라고 해서 이름 자체에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슬픈 이제 탄생과는 별개로 이 자라면서부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게 경전에만 써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름다운지 이제 상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버지의 딸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천부적으로 춤과 노래 이 예체능에 굉장히 소질이 뛰어났대요. 그래서 이 망고나무 정원이 왕실에 소속된 당시 이제 바이살리를 다스리는 리짜이 왕족 왕실에 소속된 이 정원이었고 이 당시에 이 바이살리가 왓지 연맹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였다고 해서 이 왓지 연맹은 리짜이 왕족을 비롯해서 이제 세 왕족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스리는 그런 연맹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3년마다 한 번인가 1년마다 한 번씩 이 나라가 아니고 연맹이다 보니까 이 리더들끼리 모여서 이제 다음 리더는 누가 맡고 이 연맹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까 이런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하루는 이제 이 안바팔리가 이제 한참 예뻤을 나이에 이 바이살리에서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런 지금 저희가 이제 있는 그런 넓은 원탁 같은 데서 이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라톤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1년치 회의 자료를 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라톤 회의를 하는데 이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당시엔 이제 왕족이고 귀족이고 군인이고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때 그냥 이렇게 혼자 쉬는 게 아니라 여흥의 무대가 이제 펼쳐져요. 그때 이제 조금 간식 먹고 쉬면서 이 안바팔리가 이제 자신이 이제 가르쳤던 자신과 함께 이제 팀을 이뤄서 했던 이 여인들과 함께 나와서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춤과 노래를 선보였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걸 보면서 어디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하면서 보는 동안에는 사이가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이 춤과 노래 공연이 끝난 순간 모두가 여기 회의 탁자에 다 남자들만 앉아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아주 쌀벌해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저 여인은 이제 미혼이고 이제 그걸 아니까 당장 내 여자를 삼겠다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지고 이제 서로 앞다투어 이 안바팔리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데 이 왕자들이 이제 무기까지 다 이제 밖에 지니고 왔는데 이때 7명인가 8명의 왕자가 동시에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그 미모도 부럽고 저는 딱 한 번 청혼받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 구원자가 한꺼번에 7, 8명이 이제 왕자들이 했다니까 이건 진짜 책에서나 볼 이야기라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선택
하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왕자들의 총을 받고 게다가 왕이랑 연애도 하고 막 이런.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당시의 혼인에 대한 권리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아버지 어떤 정원사에게 이제 이 왕자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당신 양딸을 주시오라고 이제 막 했다고 하는데, 이 양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국정회의에 참가할 만한 그런 신분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이제 정원사잖아요. 근데 자기의 주인인 왕자들이 와서 이제 당신 딸을 내놓으라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오르르 그러니까 이 정원사인 이 아버지가 이제 딸한테 가서 나는 도저히 결정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누구 한 사람을 하면 정한들 이제 나머지 6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고 이제 6, 7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의 의견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럴 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너의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아버지가 되게 참 대단하다. 그래도 딸한테 선택권을 줬네라고 처음에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이거는 칼자루를 딸한테 줬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칼자루를 준 걸 수도 있겠다. 이제 자기도 결정 못한 일 암바팔리가 어떻게 이제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암바팔리는 굉장히 그래도 아버지에게 고마워요. 자기를 원치 않는 시집을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마워하면서 아버지한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때 이제 암바팔리가 전혀 본의 아니게 갑작스러운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나는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는다. 대신 누구나 나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이 리짜이 왕자들은 안심하면서 이제 다 이 분위기가 누그러졌어요. 우리 모두의 여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다 같이 이제 누가 한 사람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 한 사람의 여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암바팔리를 이제 리짜이 왕족 이제 왕실 기녀로 임명을 하고 이제 이 누구나 이제 돌아가면서 암바팔리는 왕궁을 드나들 수 있게 이제 이걸 허락해 주는데, 이때 이제 암바팔리의 신분은 이때 기녀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기녀의 삶이 화려해 보이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힘든데 이때 그래도 이 양아버지가 굉장히 마지막으로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하는데, 이 자기가 가꾸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망고나무 정원을 딸한테 줘요. 그래서 암바팔리는 기녀가 되면서 왕실 기녀가 되면서 왕궁 출입권도 이제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부동산이 생긴 거예요. 여기저기 의탁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기루에 가서 의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망고나무 정원에 이 기루를 짓고 나를 원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여기로 나를 만나러 오고, 나는 이제 한 달에 몇 번은 이제 왕실에 출입해야 되고, 이제 이게 딱 정해진 거예요. 최고의 그렇죠. 인기녀, 셀럽, 셀럽이죠. 그리고 특히 왕실 출입 기녀라는 그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이때 이제 이 많은 이제 전역에서 이제 부자들이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리짜이 왕자들이 당시 리짜이 왕족들의 이 옷차림이나 이 부유함이나 이 치장하는 정도가 세계 최고였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자기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이 천상이 어떤지 궁금하거든 바이살리를 가보고 이 천신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궁금하거든 리짜이 쪽을 봐라라고 할 정도로 화려하게 이제 그리고 그만큼 바이살리가 번영한 도시였는데 번영을 더해준 거죠. 이제 그래서 다 돈을 싸들고 대체 누구야 이 리짜이 왕자들이 이렇게 싸웠다고 이제 저녁에 소문이 나면서 이제 번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빈비사라 왕이랑 또 아들도 출산을 하시게 되고 기녀가 된 후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말라 꼰다냐라는 이름의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랐을 때 계속 기녀로서 이제 아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제 결정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을 때 이제 이말라 꼰다냐는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훗날 이 이말라 꼰다냐는 스님이 됐다고요. 출가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아들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 암바팔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나중에 이제 훗날.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이 암바팔리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라자가의 살라바티라고 하는 이제 이 기녀도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이 결혼이나 이 기녀가 된 과정도 굉장히 흥미진진하지만 경전에서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나온 것은 이제 이 암바팔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암바팔리는 리짜이 왕족의 전용 소속된 이제 기녀이기 때문에 이 왕자들을 만나러 가는 날은 무조건 왕궁에 가야 되는 날인데 이때 이제 암바팔리가 이미 불교에 귀의한 후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부처님께서 바이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뵈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암바팔리가 부처님을 이제 뵈러 가려고 이제 자기 수레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이 왕자들의 수레를 지나쳐서 갔다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암바팔리네! 라고 하면 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암바팔리가 오직 부처님을 이제 뵐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가느라고 급하게 뵈러 가느라고 이때 부처님을 뵈러 갔을 땐 그 화려한 장신구도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이 아주 소박한 옷을 입고 갔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얌전히 듣고 이제 법문이 모두 끝난 후에 부처님 제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이제 허락하시겠습니까?라고 이제 한 거죠.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허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암바팔리를 부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젊고 아름답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산보를 따르는 것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산보를 따르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잘 안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칭찬도 분명히 이게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자리에서는 하셨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이 암바팔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공양청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들었던 칭찬이 굉장히 큰 힘이 됐던지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이 리짜이 왕족들이 너 어디 가냐지? 나는 이제 공양을 내일 부처님하고 이제 스님들이 오시니까 공양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쁘다라고 했더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계속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를 먼저 만나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왕자들이 흥정을 했다고 하는데 암바팔리가 싹 다 거절하고 이때부터는 음식 장만부터 이제 직접 본인이 준비를 해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리짜이 왕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죠.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암바팔리를 봐왔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이제 그렇다면 부처님을란 대체 어떤 분이고 어떤 가르침을 얻었길래 해서 리짜이 왕자들이 또 굉장히 부처님을 찾아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 또 이 암바팔리가 와서 결국에는 이제 공양을 잘 마련했고 이 자기의 정원에 와서 식사를 해달라고 이제 공양을 드시라고 공양을 이제 하시라고 청한 거예요. 그때 암바팔리가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루잖아요. 여기에 과연 와주실까? 이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있었을 텐데 부처님이 이제 칭찬을 하셨고 스님들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망고나무 정원을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 공양을 대접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때 이제 이 암바팔리는 부처님이 와서 공양을 드시고 이제 공양을 잘 올린 후에 이 자기의 이제 망고나무 정원을 교단에 이제 보시를 하게 돼요. 이때는 아마 암바팔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아마 이럴 생각으로 초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자신의 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을 텐데 이것을 기꺼이 받아주신 부처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그리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보시를 실천을 하고요. 이것이 이 망고나무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암바팔리가 자존심을 지키면서 기녀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보시함으로써 암바팔리는 더 큰 자존감을 얻게 됐죠. 굉장히 큰. 그래서 이 리짜이 왕자들이 우리가 부처님한테 밀렸다라는 것 때문에 암바팔리가 우리 대신 부처님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시기 질투를 좀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무난하게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 암바팔리의 정원이 다시 이제 하나의 사원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그래서 바이살리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융성하고 이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많은 사람이 오고 갔던 가장 세속적인 공간이었던 이 망고나무 정원이 이제 여기에 스님들과 이제 연불, 독경, 논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그런 공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암바팔리와 관련된 그 내용이 이제 암바팔리가 깨달은 내용을 이 개송으로 이렇게 식구로 전해지는 게 있어요. 장로계경에.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좀 길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암바팔리가 아름다웠잖아요. 저 아름다웠고 그런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 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깨달은 바를 그러니까 무상함을 이야기한 건데요.
예전에 내 머리카락은 빽빽하게 우거진 숲처럼 핀이나 빗으로 잘 정돈되어 꾸며져 있었지만 늙어버린 지금은 여기저기 머리가 빠져 휑합니다. 역시 부처님의 말씀에 거짓은 없습니다. 예전에 내 눈썹은 마치 화가가 그린 멋진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늙어버린 지금은 주름이 잡혀 축 처져 있습니다. 역시 부처님의 말씀에 거짓은 없습니다. 예전에 내 눈은 보석처럼 빛나는 감청색으로 길고 가느다란 눈매였지만 늙어버린 지금은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역시 부처님의 말씀에 거짓은 없습니다. 예전에 나의 손은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늙어버린 지금은 나무 뿌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부처님의 말씀에 거짓은 없습니다. 예전에 나의 두 발은 솜을 채워넣은 신발과도 같이 훌륭했지만 늙어버린 지금은 살갗이 트고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역시 부처님의 말씀에 거짓은 없습니다. 이렇게 잘 모여 만들어진 나의 몸은 늙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많은 괴로움만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것은 보료가 벗겨 떨어져 나간 황폐한 집입니다. 역시 부처님의 말씀에 거짓은 없습니다. 이렇게 신체 부분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관찰하고 여기에서 탐심을 없애고 그리고 그 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상함을 실로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이 이것을 관찰하고 깨달았던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 암바팔리의 삶도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아주 다이나믹하고 재밌지만 이 암바팔리의 이 내용을 이렇게 경전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그 탐심을 관찰하고 그리고 깨달아서 우리 함께 수행을 해서 깨닫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경전에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봐도 진짜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암바팔리야말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고 가장 감각적인 삶을 살았던 누렸던 사람이죠. 누렸던 사람인데 정말로 하나하나를 다 머리카락, 눈썹, 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 개송에서 하나의 처량함, 하나의 슬픔 이제 더 이상 늙은 것이 너무 슬퍼 이렇게 주름져서 슬퍼 이제 나 너무 처량해라는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육체에서 느껴지는 고통 그러니까 허리를 다쳤어 아니면 다리를 다쳤어 라고 할 때 그 아픔은 내가 이게 짜증나라는 마음이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여기에 나의 어떤 마음이 만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그냥 어떤 현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항상 변하는 거고 우리는 무상함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것을 아주 드라마처럼 알려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송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 같아요. 암바팔리가 남긴 개송도. 저 어렸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그냥 그렇게 읽었던 내용인데 이제 암바팔리 말씀하셔서 다시 읽어보니까 아주 그냥 새록새록 뼈에 그냥 바뀝니다. 아니 이 어떤 개그맨이 했던 말인데 이 자기 후배들한테 너희는 늙어봤니? 난 젊어봤어.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창창한 후배들에게 남겨주는 창창한 후손들한테 이 늙음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할 많은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개성 같아요. 진짜 이렇게 된단다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암바팔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혜롭게 잘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바팔리 이야기 즐거웠고요. 저는
우리는 안바팔리만큼 아름다워 보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 아름답습니다. 모두 아름답고 이토록 아름다웠던 이 여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결국 귀에서 이 본인의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감각적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이 훌륭한 개성과 가르침을 줬다는 것에서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아름다운 사람이 마음까지 아름답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거기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대세돌입니다.